네, 넘쳐나는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정보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순서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속 질병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생생클리닉 순서인데요. 요즘 젊은 층에서도 이 병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병인지 주제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척추 통증. 걸음이 똑바로 안 돼, 중심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지려더라고요. 척추 질환 환자의 10명 중 1명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우리 몸에 대들보인 척추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며 척추 수술은 언제 필요한지 신경외과 전문의 장호석 선생님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이 척추 통증을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가장 흔한 질병이 또 척추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척추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 장호석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척추하면 우리 몸에 그야말로 대들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들보가 아프면 통증도 너무나 심하고요. 그렇다면 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이 아프거나 저린다는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그 부위를 담당하는 신경이 압박받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뼈 안에는 손가락 굵기만한 척추신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등골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신경들이 나오면서 척추 사이사이로 신경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서는 팔로 가는 신경들이 빠져나오고 또 허리에서는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들이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해서 압박받게 되면 허리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이 디스크와 협착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스크, 협착증, 이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병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디스크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고요. 협착증은 척추뼈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두 질환 모두 허리와 다리에 증상을 유발하지만 디스크는 주로 한쪽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협착증은 양쪽 다리 모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계속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협착증은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밀한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디스크와 협착증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증상이 같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50대 이상의 척추 환자 상당수는 이 두 가지 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종종 A 병원에서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그러고 예. 또 B 병원에서는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리에 느껴지는 이 통증으로 어떤 병이 의심이 되는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배꼽 위쪽으로 해서 등이나 허리가 아프면서 통증이 심해서 몸을 뒤척이기 어려운 경우는 척추 골절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배꼽 아래쪽으로 허리가 아픈데 자세를 바꿀 때마다 같은 부위가 뜨끔거린다면 요추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허리가 뻔하게 우리하게 아프고 이런 증상이 매년 서너 차례 반복이 된다면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아플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척추 질환도 뭐 이거 하나다 이게 아니라 참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통증의 정도도 다르고 통증의 부위도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 병으로 고생을 하셨던 환자분을 직접 만나 뵙습니다. 환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한 50대 여자 환자신데요. 어깨에 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팔이 마치 마비가 되기라도 한 듯이 힘이 빠지고 걷는데도 큰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일단 팔에 힘이 이렇게 왼쪽에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저리는 거예요. 저리고 그다음에 걸음도 똑바로 안 돼, 중심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지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설거지 같은 거 못 하고 한 그 정도 꽤 오랫동안 안 했어요. 집에서도 수술하기 전에도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뇌 질환이 있는 줄 알고 걸음도 막 안 되니까 휘청휘청 해가지고 머리에 이상 있는 줄 알고 이제 막 한의원도 다니고 여기 오기 전에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불편한 거 지금은 많이 좋아서 한 달 됐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생활하는 데는 이제 뭐 이렇게 주의점 같은 거 아직까지 하지 말라니까 이제 그런 거 못 하고 그냥 잘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목 부위에 있는 신경이 디스크로 인해 압박이 된 상태였는데요. 목에서부터 어깨와 팔까지 내려오는 묵직한 통증으로 인해 팔이 마비되고 손이 저리는 증상이 수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치료 후에는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좀 많이 셨겠는데요. 네, 이 환자분은 왼쪽 어깨가 마비가 와서 팔을 못 올리는 상태로 심한 통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목 수술을 시행했고 지금은 환자분이 왼쪽 팔을 하고 어깨 힘하고 통증 자체가 많이 좋아지셔 가지고 지금 외래로 추적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수술을 하신 또 한 분의 디스크 환자신데요. 이분은 전에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환자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상태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견디지 못할 정도여서 수술 치료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많이 왼쪽 이쪽이 많이 땡기더라고요. 땡기면서 땡기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거기에 통증이 같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은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면은 좋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써봐라 해서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수술은 좀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보자 했었는데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환자분 역시 허리에 디스크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는데요. 다리가 전보다 많이 가늘어지고 다리를 저는 증상까지 나타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에 허리가 좀처럼 낫지 않아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해요. 네, 이분은 기존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재발성 디스크로 오셨는데 수술을 또 받기 싫어가지고 통증 치료하고 침 치료하고 다른 수술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하셨는데 결국은 통증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수술을 했는 환자입니다. 수술 후에 지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다리 힘도 많이 좋아지셔 가지고 지금 보행을 잘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두 환자분의 사례를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한 분은 목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네. 또 한 분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나이신 것 같은데 예.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층에서도 그렇다면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척추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 50대에서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요. 60대 이상이 한 20%,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정도가 약 25%, 10대가 한 5%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젊은 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 분들은 수술을 하기를 좀 많이들 꺼려 하시지 않습니까? 앞에 그 화면에서 만났던 환자분도 네. 많이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수술은 언제 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는 무조건 수술이다, 아니면 무조건 비수술이다
라고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예. 환자의 증상과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척추 통증은 수술하지 않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를 통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대개 척추 환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대개 비수술적인 치료를 6주 이상 해도 효과가 없고 아픈 경우, 그리고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또 감각이 없어지거나 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젓가락질이나 걷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그림에서 보는 MRI 사진은 35세 환자의 사진입니다. 예. 이 환자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정상적인 디스크를 보이는 사진이고요. 예. 오른쪽 사진은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신경 쪽으로 탈출하여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입니다. 그러나 MRI 소견에서 디스크 돌출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입니다. MRI에서 디스크가 돌출이 심해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일단은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MRI 소견이 심하지 않더라도 증상이 아주 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척추관 협착증과 같이 이 디스크가 병발하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수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환자에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느끼는 증상이 MRI 소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수술을 좀 망설이시다가 시기를 놓치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또 올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척추 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무조건 비수술적인 방법만 치료를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기를 놓치면 좀 더 심각한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극심하다가 오랫동안 신경이 압박되는데 통증에 해결을 못 해주면 통증 신경이 마비가 오면서 통증이 감소됩니다. 대신 감소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느끼는 우리 감각이 저린다든가 아린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시리다고 하는 증상들로 2차 통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점점 악화되면서 또 더불어서 발가락 신경이나 발목 신경, 손목 신경, 손가락 신경들이 마비가 오면서 근력의 힘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기적으로 좀 놓쳐서 수술하는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힘든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수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주위 분들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상태가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 과거에는 수술을 크게 절개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0여 년간 의료 장비가 많이 발달되고 수술 기술도 급속하게 발달되어서 지금은 내시경이나 현미경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금만 절개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고 회복도 매우 빠릅니다. 척추 수술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안전하고 간단한 채소 상처 수술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하는 것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도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을 받을 만한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대부분 결과가 좋습니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이나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술을 한 후에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좀 할 수가 있나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6세의 협착증 환자 사진을 보시면 사진 왼쪽이 수술하기 전에 협착증이 심해서 짧은 거리를 가다 쓰다 가다 쉬다 반복을 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채소 상처 수술로 감압술을 수행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신경의 통로가 많이 넓어져서 지금은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시경 레이저 치료의 경우는 당일 퇴원도 가능하고요. 예. 시술 다음 날 가벼운 일상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요.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은 보통 5일 이내에 퇴원하며 퇴원 후에는 한 일주일간은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이후부터는 가벼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최소 상처 수술에 레이저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레이저는 어떤 목적으로 그러면 사용되는 건가요? 그 레이저는 칼 대신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름이 3mm 정도 이하의 빛이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최소 상처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 레이저 열에서 디스크가 제거가 되고 동시에 지혈도 되기 때문에 출혈도 거의 없습니다. 만일 레이저 대신 칼로 디스크를 제거한다면 상처 부위가 훨씬 더 커지고 정상적인 조직까지도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척추 질환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상생활에서요, 이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바른 자세 그리고 운동 요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일상생활에서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있고 척추 근력을 강화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에 유익한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 그리고 높지 않은 낮은 산에 대한 등산, 그리고 스트레칭 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허리를 심하게 비틀거나 갑자기 몸의 방향을 바꾸는 운동, 그리고 충격이 심한 운동 같은 거는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무에 등치기나 뒤로 걷기는 뼈가 약한 어르신들은 골절염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 척추 통증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요, 이 통증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을 그냥 참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치료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장호 선생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척추 치료에는 척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의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요. 척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척추 통증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향호선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